코리아나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60%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2.7회전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인포스 코리아나 화장품 온라인 판매, 방문 판매, 쇼핑몰 구축. 조선비지에서 2023년 5월 25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 아웃소싱 전문기업인 누리인포스가 코리아나와 온라인 판매, 방문 판매, 쇼핑몰 구축 사업 뉴코리아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은 라비다, 세닉대, 자인 등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로 온라인 시장 확장과 방문 판매 시장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누리인포스와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개를 했고, 뉴코리아나 사업은 IT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과 방문 판매 이점을 결합한 신개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화장품 모델을 선정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N의 신규 모델인 그룹 더 보이즈의 멤버 현재, 이름이 현재라는 예명인 모양입니다. 이런 남자가 화장품 모델이 된다. 이게 그러면 남자 화장품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콜이 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매출이 367억, 아주 이제 중소기업 형태로 그런 규모뿐이 안 되는 거죠. 전년보다 9.7%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의 20%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한다는 것은 원가 회계 결산 쪽에서는 재고 이익이 증가하니까 뭐 유리하다고 보지만은 스루풋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판매 관리비를 4.8% 줄여 가지고 영업이익이 1억 2,500만 원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21.8%가 그래도 전년보다는 증가한 거로 그렇게 상반기가 결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재고가 매출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했다는 거에 여기 의문점을 두고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디덕션에서 인덕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연역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에서 귀납적 표현으로 제가 이번에 분석 내용을 진행할까 합니다. 연역적이라는 거하고 또 귀납적이라는 것도 논리나 철학, 논리 철학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살이를 좀 이런 그 논리적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20%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억 원대밖에 안 나왔다면 실제로는 적자일 것이다 하는 것이 원가회계를 본 입장의 제 직관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 상장 기업들이 다 그 외부 감사법인의 그 감사를 받고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35기 작년도까지는 인덕회계법인이라는 데서 감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뭐 적정으로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검토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요게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2년 연속 재고자산의 평가, 판매 수수료 이런 거를 계속 주요 감사 항목으로 봤는데, 그 결과는 다 적정이라고 인덕회계법인은 그 결론을 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죠. 음, 그리고 오래간만에 대주회계법인이라는 데서 바뀌면서 적정이 아니고 검토라고 에, 뭐 보류는 아니지만은 뭔가 이런 용어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감사 이 결론 의견에 검토라는 것은 결국 완전히 패싱이 안 됐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그 별도 공시가 있는데 여기 뭐 기초, 색조,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학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367억 원. 요게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나온 금액하고 일치하고요. 연결로 볼 때는 코리아나가 천진유한공사에서 그 또 자회사가 있는데 71억 4,100만 원 한 거로 되어 있고 아트피아라는 데가 또 있는 모양인데 뭐 이런 경우에선 뭔지 모르겠어요. 한 4억 원대 정도뿐이 이제 매출이 안 일어난 거로 연결로에선 442억 원의 매출액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났다. 그런 얘기인데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 제품 제공품 상품의 비중도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합친 것이 13억 3,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는 17억 8,5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재고 관리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코리아나가 분식회계를 했다면 위와 같은 재고 흐름으로 모든 재고자산 계정 제공품은 제외하고 흐름으로 공시해야만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게 있는데 내부 회계관리제도 말만 돌아가지 맨날 그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뭐 외부 감사 의견을 쓰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다들 어떻게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모기업의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2년 동안 용역을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착상을 낸 건데 이 재고 자산에 대한 것을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점검을 할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다 점검을 하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5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나눠 가지고 뭘 확인하고 뭐 샘플링하고 해본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확인하면은 50%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제대로 이 내부 관리가 돌아갔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본 경험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보면은 이 코리아나의 그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A 재고 자산의 변동입니다. 이것은 기초에서 기마를 빼는 건데 마이너스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어, 이게 101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 B를 재고자산 매입이익이라고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6.5%가 증가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그 적어놓은 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코리아나의 경우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매출원가를 줄여 영업이익이 나도록 조작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 수가 166명밖에 되지 않는 기업의 가공 비율이 또한 34%로서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 그래서 다시 1번 매출원가 재료비 말씀드렸고 운영비용은 1.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가 포션이 많죠. 147억 원을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79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보다 금액상으로는 15%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2.6%가 감소했고
재료 비율이 2.6% 증가했어요. 이거로 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과정이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인데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88억 3,3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는 80억이 있었고요.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2단계에서 검증해서 차이액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 때문에 나오는 금액과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성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일본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니까 나머지 BWCI의 증가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83억 8,600만 원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란 게 있을 텐데 이것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제가 무슨 저기 미아리에서 점치고 사는 점쟁이도 아니고 충분한 그 데이터가 없이는 이 추적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외부 회계법인 외부 감사는 현금흐름표 기준만 감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저와 같이 스카이어의 비교 도구를 착상할 만한 두뇌들은 없을 것이다. 이 친구들이 실력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원가 회계에 세뇌되어 있을 것이므로 1단계, 2단계와 같은 비교 도구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착상을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나 스루프 관점에서 보면은 이상하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스루프 회계는 투명 회계를 유도하는 또 기능도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재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전 정부 때 분식회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하면은 형사사건입니다. 구속도 당하고 벌금도 멀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 주식회사를 분식회계를 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은 기업이나 국가나 분식회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귀납적 방법으로 쭉 설명을 한 결과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루프 회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질이 급한 한국 사람들 성질이 우리나라가 급한 게 아니고 대부분 뭔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발표할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풀어매기는 방법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 코리아나를 하면서 저는 그 귀납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 디센딩이 아니고 어센딩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 생산 재료비도 거기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산출을 해보면은 27.1%가 증가했어요. 이 그 매출 증가율의 그 갭이 또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루프 금액 별로 안 늘어났고요. 스루프 율로는 마이너스 5.3%로 마진율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1.3% 증가했어요. 그 결과 TAE 생산성은 뭐 거의 변동은 없는데 영업 손실 3억 3,50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 1억 2,500만 원인데 갭이 4억 5,900만 원 더 영업이익이 낮게 나옵니다. 이것은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 증가 금액은 앞서서 미리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50억
9,700만 원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그 직원 수가 5명 줄어들었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6,140만 원으로서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조금 증가한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27.4% 증가했고, 그러나 판매 수수료는 19.6%가 감소했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내렸나요? 매출이 증가했는데 판매 수수료가 내려갔다? 이거 무슨 내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월급을 깎았다? 이런 얘기일까요? 월급이 아니고 판매 수수료를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아진 그 평가 지표를 모아 가지고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2.7회전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를 코리아나가 반증하려면은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근데 1, 2차하고는 좀 반증 추론은 모순이 되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인식이 되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꾸로 모순되는 반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겠느냐?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좀뭐 5.9%에서 10.7%로 크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투하자본 이익률은 0.4%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를 분석 경험에 의한 어떤 도표로서 매트릭스 4분면표라고 할 수 있으면은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수료분율은 하락했다고 할 경우입니다.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을 입증해야 되고 또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러나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가 쭉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가중 평균을 해야 되겠지만은 원재료하고 이렇게 매치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명을 보고서 이게 뭐 기초인지 뭐 색조 화장품인지 뭐 이런 분류한 이런 상품명 가지고 제가 알 방법이 없죠. 어쨌든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인상을 시켰어요. 가중 평균을 하면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합니다만, 그래서 흐름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그런다면은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가공 비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인하될 압력 요인만 있는데 그게 아니고 0.6% 거꾸로 올렸죠. 그러니까 그 반중 추론은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분식회계 개연성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반증 추론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뭐 조금이라도 올렸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스루프 회계를 로 분석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주장하지 않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세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매출액도 증가했는데 T는 왜 영업 손실이 나옵니까? 아, A 답변을 한다면 단적으로 직관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분식회계의 증거라고 저는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어, 그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스루풋 어카운팅 및 비성분에서의 원재료 가격 추이 추론 모순과 경영평가지표에서의 추론 모순의 해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데 불식회계가 당연하다면은 뭐 이렇게 모순을 해소할 필요는 없죠. 그런 모순 자체가 분식회계의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투명성 법정을 열어서
이 코리아나를 위해 가지고 투명성 법정을 열어 가지고 변론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밑에 반증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추이가 순방향으로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죠. 그래서 입증, 검사 입증으로서는 불식하게 했다. 그것이 원재료 가격이 변동이 없고 판매 가격은 내려간 것이 역방향이다. 라고 검사는 주장해서 당신네들은 불식회계에 대해서 유죄요. 투명하지 못하오. 라고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어, 이것은 검사 입장에서도 해볼 수 있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 있겠냐. 어, 불투명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보고 또 투명을 위해서라도 수량으로 비교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죠. 근데 수량으로도 해가지고 상승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투명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그 수량으로 하면 혹시 내려갈지 모르겠다. 역방향이 또 확인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상반기까지 이 갭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산출 근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안 보여드렸는데 실적에 의해서 제가 무슨 미아리에서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연말 매출액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예측한다면은 예측하는 뾰족한 수는 없어요. 단순 두 배를 합니다. 판매 관리비도 100%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100% 늘어난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 입력 변수 두 가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원가에 봐서는 생산 재료비도 100% 늘어난다. 가공비도 100% 늘어난다. 요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그것이 이제 13억 3,800만 원 차이가 증가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원가가 이걸 다 더하면은 요걸 더하면은 매출원가가 307억 원이 나오는데 회사가 공시한 거는 218억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88억 3,300만 원이 분식이 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씩 생산재료비도 100% 증가시키고 가공비도 100% 증가시켜가지고 산출해 낸 전망치 매출원가 624억 원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624원에다 4억 원에다가 매출이익 목표 잡은 거 판매 관리비 올린 거 뭐 이렇게 돼서 이걸 다 더하면은 921억 원 정도가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미성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출원가는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표기한 매출원가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원인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이 Q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명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다. 요 P 공시 매출 아니 Q 매출원가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 가지고 예측을 해본들 사상 누각일지도 모르죠. 어,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는 예측도 결국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 그 예측이란 건 틀리고자 예측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100% 맞춘다면은 그건 제가 이런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내일이라도 저 미아리 그 점집에 가서 신들린 사람처럼 점을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납품 단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비율을 들어서 얘기하면은 93,745원에 팔아야 된다. 평균 판매 가격을. 그래도 남는 건 2억 4,900 아니 249원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우수리는 깝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고가 20% 증가한다면은 11억, 1,100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보다도 더 남으니까 재고만 증가해도 남으니까 더 노력을 안 하게 될 거고, 재고가 판매 금액을 더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 재고가 만약에 20%를 줄여진다면은 적자 21억 원으로 크게 날 것입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이 모순 속에 살게 되다 보니까 재고를 못 줄이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죠.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원가 회계 로직이 원래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아니, 전에는 그게 맥혔어요. 왜냐, 그 공급자 우위 시대 때는 맥혔는데 이제 그 공급자 우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의 수명은 다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좀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루프 관점으로 얼마 팔면은 이익이 남을 내는지 보면은, 먼저 이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한 손익분기점을 산식으로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적자였기 때문에 전환이익 300%를 적용해서 많이도 말고 한 6억 6,900만 원 이익을 내는 목표를 가지고 산출할 때는 756억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산출이 됩니다. 워낙 원가가 그 갭이 컸기 때문에 스루풋은 그 다 그 이 호수를 다 제거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낮게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단순하게 재료비도 100%만 해보면은 한 734억에 판매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해보면은 해보면은 이대로 계약을 한다면 적자는 뻔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안 올려주는 게 아니고 가격 올리면 안 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이익을 낼 거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6회전, 제조업이 6회전이면은 그 1년에 재고 회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없죠. 2개월치 재고를 가져가는데 계절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그런 게 있겠지만은, 다른 그 화장품 회사 대기업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봐더라도 이게 결코 재고 회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재고 회전율이나마 좀 높아야 되는데 자고는, 그래서 6회전까지 성공을 한다면은 이게 100만 원 단위로 다시 얘기해서 810억 원 정도 이익이 나면은 38억 원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큰 갭이 있는데 원가 스루포트상으로는 7만 3천 원에 팔아도 남는다고 되어 있는 거를 원가 회계 기준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더라도 어 930억, 그러니까 이제 단가로 얘기하면 9만 3천 원에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2만 원 비싸게 판다 이게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남을 텐데 이익이 작게 나오도록 지금 결산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가 좀 안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 매트릭스인데,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만들고 판매가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스루풋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주가는 3,965원으로서 연초보다 555원 증가했고 장부 가격 대비 144%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유학수로서 6.93%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코리아나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왜 그렇게 갭이 큰지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코리아나가 그것을 정당화했는지, 회계법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게 다 회계법인이 넘어가서 적정으로 했는데 오래간만에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검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새로운 회계법인이 뭔가 잘못된 거를 잡아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